자, 우리 경북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기출문제 해설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6일에 있었던 시험이고요. 의료기술직 공중보건학 문제예요. 자, 출제 비중을 보시면은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 사실 파트별로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들이 좀 있지만 그 지방시 같은 경우는 조금씩 빈도가 좀 달라요. 근데 특히 보시면은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제가 그러니까 교재를 구성을 할 때 출제 비중이 높은 애들을 앞쪽에다 배치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출제 비중이 앞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나머지를 버려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올해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또 여기서도 다 출제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출제 빈도표를 분포를 보고서 이거 봐라. 그럼 파트 1부터 5까지만 하면 되겠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쥐가 매개하는 질병 중에서 원인 병원체가 리케치아인 것은 자, 쥐가 매개하는 것, 찌찌가머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살모넬라증 다 쥐가 매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병원체가 리케치아인 것, 자, 찌찌가머시증 대표적인 리케치아가 병원균이었고요. 신증후군 출혈열 하면은 바이러스가 원인균이었고 렙토스피라증과 살모넬라증은 세균이 원인균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출제됐고 워낙에 이 세 가지는 가을철 3대 풍토병으로 제가 세 가지를 딱 나눠서 구분을 해드리면서 가장 큰 특징 병원체가 구분이 된다. 셋 다 들쥐, 쥐가 매개하는 질병이지만 그 중에서 찌찌가무찌는 리케치아, 신증후군 출혈열은 유행성 출혈열이라고도 하죠. 신증후군 출혈열은 바이러스, 렙토스피라증은 세균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 드렸던 것. 정답은 1번이고요. 두 번째, 국내에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에 대한 것? 사군 감염병인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자, 보기 중에서 사군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 레지오넬라증 대표적인 3군 감염병에 해당이 되는 게 레지오넬라증이죠. 나머지 라인병, 보툴리눔, 그리고 큐열 모두 4군에 해당이 됐고요.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회에서 분류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인체 발암성 확인 물질을 묻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자 보시면은 미국 산업위생사협회에서는요, 이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거는 IARC 국제암연구소에서 그룹 1, A, 그룹 2, 그룹 1, 그룹 2A, 2B, 3, 4 이렇게 구분하는 건 봤는데 자, 산업위생과협회에서는요,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발암 물질이에요. 자, A1부터 A5까지 구분을 하면서 A1 인체 발암성 확인 물질, A2 발암성 의심 물질, A3는 동물에서 발암성을 확인한 물질이지만 인체 발암성은 알 수 없는 것, A4는 인체 발암성 분류가 불가능한 것, A5는 비발암성, 암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1이 해당이 되겠죠. 정답 1번이고요. 자, 4번에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 수요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 자, 요거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중보건 파트 1에서 관련된 법을 정리할 때 보건의료 기본법이 있다 관련돼서 우리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도 이 보건의료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도 했었죠. 그래서 보건의료 기본법에 대한 내용, 보건의료 기본법 제1조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보건의료 발전, 국민의 보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던 내용이죠. 정답은 1번 보건의료기본법이고요. 5번 윈슬로우 정의의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아닌 것. 자, 윈슬로우의 정의는 쉬운 문제지만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지역사회 노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 예방접종 개발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위생관리나 전염병, 간호서비스 조직화뿐만 아니라 윈슬로우의 정의를 보면은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며 과학이고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보건교육, 그리고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화, 사회 제도의 발전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 예방접종약 개발.
6번에 질병 원인을 찾는 연구 중에서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과 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의 비를 통해서 확인한다. 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니까 당연히 코호트 연구겠고, 코호트 연구에서 자, 그 집단 간의 발생률의 비를 통해서 확인한다. 뭐예요? 비교 위험도, 상대 위험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발생률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나온 발생률이고, 이 발생률의 비를 보는 것이 비교 위험도, 상대 위험도다. 기여 위험도와 귀속 위험도는 둘이 같은 말이죠. 실제 그 질병이 발생하는데 요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기여 위험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비교 위험도 또는 상대 위험도. 자, 7번에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을 했대요. 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일정 기간 추적 관찰을 했다. 어떤 연구? 코호트 연구에 대한 설명이겠죠. 환자 대조군 연구라면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야 되고, 단면 연구는 어때요? 이렇게 집단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노출되지 않은 사람, 질병을 가진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을 다 조사해서 그냥 비교하는 것. 생태학적 연구는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대규모 인구 집단 차원에서 만들어진 어떤 통계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떤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게 생태학적 연구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8번에 감염병 진단 방법. 자, 이것도 간간히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꼭 암기하시라고 강조드렸던 것. 성홍열 하면은 딕 테스트였고요. 시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디프테리아 검사 방법이죠. 위달 테스트 하면은 장티푸스, 그리고 레프로민 테스트 하면은 한센병에 대한 것. 그래서 장티푸스 위달 테스트, 성홍열 딕 테스트, 디프테리아 시크 테스트, 레프로민 테스트는 한센병, 밭설마는 매독, 그리고 패치 테스트 피부 에이즈, 엘리사 테스트라고 했고요. 결핵은 PPD 또는 TB 테스트. 자, 요거는 그냥 세트로 이렇게 그대로 암기하셔라.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9번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1차 보건의료도 끊임없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중요 내용이고요. 주민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때요? 자, 그 1차 보건의료에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지 무조건 무료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 가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의료인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 중심이 되고 누가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옳은 것은 2번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밖에 없겠죠. 정답은 2번.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적절한 기술 인력 사용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이용 가능해야 되고, 원인을 추구한다.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주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지불 능력에 맞는다. 자, 지불 능력에 맞는다라는 것은 적절한 비용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무조건 무료여야 된다라는 의미를 무조건 무료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조 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10번 환경오염 연결 옳은 것. 런던 스모그, 대표적인 런던 스모그가 발생했을 때의 주요 오염 물질은 아황산가스였고요. LA 스모그는 탄화수소죠. 자, 뮤즈 계곡과 도노라 사건 같은 경우는 둘 다 기온역, 공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고 그 당시에 기온 역전 현상이 있으면서 그 대기 오염이 정체되면서 문제됐던 사건인데, 둘 다 아황산가스로 오염 물질이 아마 아황산가스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LA는 오존이 주요 원인이었고요. 뮤즈 계곡 사건, 도노라 사건 둘 다 각각의 지역이 주로 계곡 형태의 이제 지역이 많고, 그 기온 역전 현상이 있었으면서 그 지역의 공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고 그게 거기에 정체되면서 발생이 됐는데, 둘 다 아황산가스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11번 당뇨병을 진단받은 남성이 부인이 권유하는 식이관리와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식단 조절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계획된 행위론 중에서 어떤 요소에 해당이 되느냐? 자, 계획된 행위론은 합리적 행위론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태도예요.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위 의도로 연결이 되고 얘가 행위로 연결되는 게 요게 합리적 행위론의 기본 체계도죠.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거 인지된 행동 통제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계획된 행위론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식이관리, 부인이 당신 식단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 드시지 말고 이렇게 드세요. 자, 의사도 당신 지금 당뇨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당 섭취를 줄이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행동을 바꾸겠다라는 의도가 생긴 거고 그 의도가 행위로 연결된다라는 거고 이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조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주관적 규범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을 하는데 얼마나 내 스스로 식단 관리, 내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당 섭취를 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신념, 나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고 주관적 규범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압력을 주는지 인지도나 압력. 그래서 주관적 규범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내 행동에 기여하는 바를 의미하고요. 자, 인지된 행동 통제는 그래서 내가 식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누가 나를 도와줄 거지?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되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교육을 해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렵지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지를 주는 거죠. 행동을 수행하는 게 나의 통제하에 있을 때에는 행동 수행이 쉽지만 그게 어렵다. 내가 직접 요리할 줄도 모르고 무슨 음식이 좋은지도 모르는데 자, 이런 거를 어렵다고 지각하면은 이제 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실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 아, 내 부인이 어떻게 해줄 거야. 뭐 보건소에서 어떤 교육을 해주고 나에게 조언을 해줄 거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행위 의도로 영향을 주고 그 행위 의도가 생길 때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관적 규범이 정답이 되겠고요. 12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COD의 산화제인데 우선 COD라고 하면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래서 폐수, 해수의 오염 지표로 하는데 이 산화제로 주로 과망가상 클롬이랑 과망가상 칼륨이랑 중크롬산 칼륨 두 가지를 주로 이용을 해요. 근데 이거 학생들 중에서 누구는 요거 하나만 보기로 나왔다, 누구는 요거 하나만 보기로 나왔다, 누구는 둘 다 나왔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복원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개 다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COD에 대한 측정 지표로 보고 있는 거는 과망가상 칼륨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돼요. 문제 오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음 13번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과 건강 문제가 없는 사람을 나눠서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을 찾는 연구에 대해서 옳은 것. 자,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과 건강 문제가 없는 사람이래요. 그럼 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와 건강 문제가 없는 대조군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에 대해서 환자 대조군 연구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럼 환자 대조군 연구는 대상자 수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가능하고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희귀한 질병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은 환자 대조군이고 과거 기록이 아니라 개인의 그 사람들, 환자군과 대조군 연구 대상자들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록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정답은 3번이죠. 14번 기생충 중간숙주 연결. 자, 이것도 간간히 시험 문제 계속 나온다. 여러분 암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였죠. 무구조충 하면은 붕어, 잉어가 아니라 무구, 돼지고기가 원인 중간숙주가 됐겠고요. 페이트스토마 하면은 폐흡충이죠. 소고기가 아니라 다슬기. 그리고 민물, 가재, 민물개, 가재. 자, 회충, 요충, 편충은 채소였고요. 아니사키스는 대표적인 바다 생선이죠. 민물고기가 아니라 고등어, 청어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옳은 것은 회충, 요충, 편충, 채소밖에 없죠. 정답 3번이고. 자, 15번 중금속 중독됐을 때 비중격 천공.
피부 궤양 같은 문제 일으키는 것. 자, 비중격 천공하면은 우리 뽀로로에서 크롱 생각하라고 그랬죠. 크롱 이름 비슷한 크롬. 크롱이 공룡 코가 이렇게 생겼죠. 비중격 천공, 코에 구멍 뚫리는 거. 그래서 크롬이다라고 뭐 강조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순, 비소, 나 다 관계가 없고, 자, 크롬 같은 경우는 비중격 천공이나 부비동염, 피부염, 피부궤양, 그리고 폐암 유발한다라고 했어요. 자, 순의 3대 증상 하면은 구내염, 근육진전, 정신증상, 특히 정신증상 많이 나타나고, 비소하면 특히나 발암물질, 피부암, 폐암, 백혈병 같은 거 유발한다라고 했어요. 자, 납중독, 납 5대 징후하면은 납창백, 연선 또는 연연이라고 불렀고, 소변 중에 코프로폴피린, 호염기성 적혈구 증가해서 빈혈 생기는 거, 심근마비, 그리고 그 밖에도 위장장애나 신경근육계통장애, 중추신경장애 등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자, 정답은 크롬이었고, 16번에 수질검사 시 분변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 우리가 분변 오염을 의심할 때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가 대표적인 단백질의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물로, 특히 암모니아성 질소는 중간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오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질산성 질소는 오염된 지 오래됐을 때 검출이 된다라고 했죠. 암모니아성 질소고요. 자, 질소 산화물을 볼 때 그래서 단백질에 의해서 분변에 의한 오염이 있을 때는 아미노산이 됐다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됐다, 아질산성 질소가 됐다, 마지막이 질산성 질소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되면은 오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면은 오염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17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고르래요. 자, 현물급여와 시설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노인 장기 요양급여는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를 가장 우선시, 집에서 받는 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과 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한다. 자, 건강보험과 고지는 이거 내용 그대로 우리 모의고사 때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 모의고사에서도 요 내용 거의 그대로 문제로 제가 출제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보험료 납입하라고 돈을 내라고 고지하고 걷는 거는 고지에서 통합 징수하지만 돈은 구분해서, 회계는 구분해서 장기요양보험료 돈 따로 쓰고요. 건강보험료 돈 따로 써요. 회계는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고,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그리고 추가된 게 인지지원 등급까지가 있었죠. 1에서 5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45세 치매 환자는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요양보험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은 4번밖에 없죠. 그래서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보험 방식이고, 노인 중심의 급여이긴 하지만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했던 거 우리 교재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죠. 등급 판정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까지 추가돼서 6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자, 18번 예방접종 중에서 순화독소가 사용되는 것. 자, 우리 예방접종에는 생백신, 사백신이 있었고 순화독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디프테리아랑 파상풍은 순화독소, 홍역은 생백신, 일본뇌염은 생백신, 사백신 둘 다 있었고요. 백일에는 사백신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대표적인 순화독소로 예방접종하는 것이죠. 19번 보건통계 중에서 국가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데 가장 적절한 지표. 자, 국가와 국가끼리 보건 수준 지표 비교할 때는 영아 사망률을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지표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영아 사망률은 특히 1세 미만의 사망아 수를 통해서 보는데, 국가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교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연령 구성비, 그 국가의 노인 인구가 많냐 적으냐 이런 연령 구성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크고, 또 영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환경, 영양, 건강 이런 위해 요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건 수준 평가 지표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했어요.
그 밖에 뭐 주산기 사망률이라고 하면은 임신 28주부터 1주 미만 신생아의 사망자 수를 보는 것으로 주로 모성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모성 사망률은 출생아 수 분의 출생아 10만 명당 임신, 분만, 산욕, 합병증에 의한 사망자 수로 마찬가지로 모성의 건강 보건을 나타내는 지표고,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출생 후 28일 미만 또는 4주 미만의 사망자 수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라고 했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은 예방 단계 문제예요.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 자, 선별 검사 2차 예방이겠고요. 재활은 3차, 보건교육 1차, 조기치료 2차죠. 정답은 그래서 보건교육,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보건교육밖에 없어요. 정답 3번까지. 그래서 자, 경북 시험 문제 보시면요. 문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는데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우리 교재에서 일반적으로 잘 보기 힘든 내용,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유형이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서 많이 틀려도 한 문제, 이 정도면은 한 문제에서 만점 정도가 나와야지 완전한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정도의 난이도로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경북 의료기술직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